선대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나라를 정말 이재명 이거 한 마리 때문에 그냥 통째로 사회주의 국가로 무너뜨린다라는 건 정말 죄송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국민의힘을 떠난다. 그동안에 본인을 믿고 따라줬던 당원들께 고개 숙여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의 생각을 담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아니면 붕괴되느냐 하는 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자, 자유민주주의가 없이는요, 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의 의지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끝끝내 파면시킨 이 좌파리들,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좌쪽 진영의 사람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국민들에게 계속 던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 뺏겼다?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그러니까 자유가 빠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 이 삶이 된다라고 하면 끔찍하겠구나. 그래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서 백이종군할 것. 여러분, 제가 첫 영상을 다루면서 참 이제 감정을 꾹꾹 누르고 이제 눈물을 참고 환기가 좀 필요해서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 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신 듯 약간 야윈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빛났습니다. 극악무도한 이 좌파 진영을 상대로, 반국가 세력들을 상대로 혼자 힘겹게 싸웠구나.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들이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던 국민들은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뵈면서 죄송했고 너무 감사했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웃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진짜 혁명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대선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론회가 지나고 나면 보름 남은 시간 동안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이재명이라는 인간,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박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이 사법청산 프레임은 말이죠. 대한민국을 홍콩처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이 홍콩, 요 모델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가요,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 공개 청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당연히 출석하지 않죠. 대한민국의 이 삼권 분립이죠. 사법, 행정, 입법. 이게 견제를 하는 기관이지 누가 누구를 으름장 놓고 와서 아닙니다. 견제 기관이고 그래야지 균형하고 발전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 전원의 출석 거부를 이 정청래가 말이죠. 초등학생보다 못하다라는 막말을 쏟아내면서 조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청래의 대가리 수준은 거의 학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입법부 소속의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이 말이 이 막말 정치다라고 보기에는 이 단계가 넘어선 거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노골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재명의 유세 기간 동안에 이 깨끗한 법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형수를 갈갈이 찢는다라는 그 녹취가 터졌을 때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처럼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라는 게 너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을 빗두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면서 지지를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홍콩의 사례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배급받으면서 사는 거에 만족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교육 붕괴의 장기 프로젝트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0년이 넘었죠. 하향 평준화. 그 세대가 지금 이제 40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말이죠. 아주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라는 말이 그 자리 아닙니다. 아주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게 된 것. 그게 교육 부재로 인한 이 문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대를 키워온 것.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좌파들은 말이죠. 아주 끈질깁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공개 유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자들, 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가 권력 기관에 숨어있는 제2, 제3의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거울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내로남불의 끝판대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의 똥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내란 세력들을 깨끗한 법정에 세우겠다. 말이 안 맞죠. 내란 세력은 니들인데 그 니들을 이제 법적으로 심판하는 자들을 깨끗한 법정에 세운다라는 말을 모두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장악한 사법부에 세워서 조져되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선동구호가 아니죠. 법정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 사법부의 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에게 유리한 면소법을 추진했죠. 그냥 거짓말 해도 됩니다.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이재명 면소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법부를 길들이고 정적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지들 판에서 모든 면죄를 주는 이중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시도다라는 거죠. 판사법, 왜곡처벌법, 대법관 증언 방안, 헌법 소원 확대 등 민주당의 입법 목록을 보면요. 공통된 철학이 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당의 권력 앞에 무력화돼야 된다. 이 민주당 인사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이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민주당으로부터 재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 홍콩의 중국화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홍콩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법 개편 모델을 보면요.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적용한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홍콩 반환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법관을 탄압했죠. 민주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홍콩을 가면요. 그냥 멈췄습니다. 홍콩은 영국
이 100년 동안 지배를 했죠. 그래서 선진 문물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냥 숨쉬듯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GDP도 꽤 높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홍콩 르와르 기억나시죠? 거기서 막 주윤발도 나오고 장국영도 나오고 유덕화도 나오고 영화 산업도 막 엄청났습니다. 할리우드를 장악할 정도였죠. 그 말은 뭐냐? 영화에 대한 제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영화로 펼쳤는데 문화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홍콩은 뭔가가 다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민들 수도 확 줄었고요. 이게 떠나갈 사람들 다 떠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 지배에 있는 동안에 언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이 해외로 이제 기회만 되면 다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홍콩은 말이죠. 이제 떠나지 못한 국민들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출판의 자유도 사라졌고 언론의 자유도 사라졌고 그냥 중국의 감시하에 사는 홍콩이 됐다라는 겁니다. 홍콩의 외국인 판사들이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판결에 대해서 중국이 개입하면서 이 사법에 대한 독립이 보장되지 않았고 중국에 불리한 판결을 할 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뭐 지기현 판사한테 룸살롱 뭐 제보가 있다라면서 헛소리 짓거리고 있죠. 막 그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판사들이 여기 이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이 선거 제도 자체도 이제 중국에게 이제 컨트롤되고 있는데 뭐냐면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다라는 선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완벽히 해산이 됐습니다. 이 남아있던 야당들도 탄압을 받고 그리고 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당비 낸다라든지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일반 국민들도 언제 어떻게 이 중국 공산당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정당 운영도 힘들고 이 정당 자체가 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목소리를 냈다가는 언제 중국한테 잡혀갈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완벽히 해산이 됐습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관위 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데 선거를 하겠다 해서 여와 야의 뭐 사람이 이게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검열해서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 보수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선거에는 못 나가게 막는다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입법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홍콩 보안국장이 말이죠. AI와 결합된 안면 인식 CCTV를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깝니다. 뭐 앞으로도 더 깐다라고 하네요.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CCTV를 깐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죠. 내란 프레임 잡고 다 탄핵하고 있죠.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이재명 재판하는 재판장들 다 무슨 프레임 끼워가지고 대통령도 탄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법청산 들어가고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정당 해산 뭐 하겠다라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홍콩이 무너지게 된 이유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검열을 확대합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건 민주당의 카톡 검열과 뭐가 다릅니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면서 정부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기관까지 없앤다라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앞으로 달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주당은 말이죠. 민주가 없다라고 하죠. 이거는 중국식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빼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자유라는 게 쏙쏙 빠진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저기 북한 같은 경우도 인민민주주의다라고 하죠. 그런데 선거하면 반대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순간 이제 개밥으로 던져지니까 말이죠. 중국식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문재인 때부터였습니다. 홍콩이 민주화 시위할 때 말이죠. 2019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였죠. 100만의 시민이 나와서 검정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 이 홍콩의 자유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건 홍콩의 자유를 지지한다라는 성명 발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는 시진핑한테 직접적으로 홍콩 문제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도 전했는데요. 문재인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호호호 하면서 1대1로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1대1로가 뭐냐? 이 돈 없는 국가에 일수놀이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국이 우리가 돈 댈게 다리 놔줄게 이러면서 막 공사를 해요. 그런데 통행료를 못 낸다든지 뭐 공사비를 제대로 못 낸다 이러면 그럼 이 다리 내 거, 이 다리와 걸쳐진 땅 내 거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는 겁니다. 또는 정책 집행자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나라의 입법에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를 친중화시키는데 또 쓰이기도 하죠. 이게 1대1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재인이가 중국의 1대1로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그때 한마디도 안 했죠. 어떤 입장도 낸 거 없습니다. 이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뭐 책 추천한다라고 했던 책들 보면요. 반서구, 반미, 민족주의, 뭐 경제 이론만 가득하죠. 민족주의 경제 이론, 민주주의 경제 이론이 아니라 민족주의 경제 이론.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 식민지 수탈론, 민족 계급 담론 이런 거 보면요. 이제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집단 권력의 총의를 앞세우는 중국식 공산당 그 철학과 완벽히 일치하죠. 요런 책으로 지금 이제 정신무장된 게 이재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홍콩을 말하지 않았던 문재인과 이재명은 말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이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라는 욕심을 숨기고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식으로 홍콩이 장악되는 건 이재명과 문재인이 꿈꿔온 정치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 조리돌림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하고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판사 처벌하고 법도 바꾸고 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길들이기 하고 있는 이런 뭐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란 그 자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이 대가리수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절명의 위기다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승리를 하는 것보다 더 바라고 있다. 왜?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싸워왔는데 마지막 도장을 찍지 못한 게 사실 태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것을 바통 타치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루어줘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요 흩어지지 말고 나는 지금 탈당을 한다라는 건 이 김문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이 윤석열 탈당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그냥 김문수로 올인해달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본인을 내려놓은 겁니다. 홍콩은 말이죠. 국민의 침묵 속에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홍콩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꽁충 뛰어들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나라에서 말이죠. 지금 세계가 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든 게 우리 국민이다라는 거죠. 선대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나라를 정말 이재명 이거 한 마리 때문에 그냥 통째로 사회주의 국가로 무너뜨린다라는 건 정말 죄송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 이제 배급받는 개그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죄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장악 시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홍콩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번 대선은 이 이재명을 상대로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본투표장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게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률TV였습니다.